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은 7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제헌절 휴장까지 끼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사흘 동안 멈춰 있었죠. 그런데 내일 드디어 월요일장이 다시 열립니다.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것일 거예요. 삼성전자 내일 반등할까요? 아니면 또 한 번 크게 밀릴까요?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미리 단정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국내 시장은 쉬었지만 해외 시장은 계속 움직였잖아요. 미국 반도체주도 움직였고요. 원달러 환율도 움직였고 유가와 국채금리도 새로운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시장은 그 모든 변화를 내일 아침 한 번에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내일 삼성전자는 9시 첫 가격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장전 예상 체결가부터 오전 첫 30분, 외국인 선물, 오후 프로그램 매매, 마지막 동시 호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진짜 살아나는지 아니면 잠깐 반등하는 척하다 다시 밀리는지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오늘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부터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미국 반도체주입니다. 단순히 나스닥이 올랐느냐 내렸느냐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급락 과정에서 만들어진 저점을 지켰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하루 반등했다고 해도 그 다음날 다시 저점을 깨버렸다면 아직 매도세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장중에 크게 흔들렸더라도 종가에는 저점을 지키고 올라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아래에서 물량을 받는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내일 삼성전자 시초가도 중요하지만 그 시초가를 만들어준 해외 반도체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만 보시면 또 판단이 꼬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랐다고 삼성전자도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버티는데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밀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는 주춤해도 메모리 종목이 먼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 흐름이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평가받는 건 인공지능 가속기 자체보다 메모리 가격과 공급 전망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 장전에는 엔비디아만 보지 마시고 마이크론이 미국 반도체 지수보다 강했는지 약했는지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마이크론이 미국 반도체 지수보다 강하게 버텼다면 적어도 시장이 메모리 업황 자체를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지수는 반등했는데 마이크론만 계속 밀렸다면요. 그건 시장이 AI 기대와 메모리 실적을 서로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투자는 계속될 수 있지만 메모리 기업이 지금처럼 높은 가격과 높은 이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도 미국 기술주 반등만 믿고 따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장 전 해외 시장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보지 마시고요. 메모리주가 시장보다 강했는지를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이니까 원화가 약하면 실적에 좋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해외 매출을 원화로 바꿀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하루 주가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까지 같이 계산하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더 빠르게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실제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 있다면 외국인이 내일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고 환율까지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이유가 생깁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빼놓을 수 없죠.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미국 기술주가 반등해도 오래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대형주이자 가치주처럼 보이지만요. 글로벌 자금에서는 결국 반도체 기술주로 묶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이익을 많이 반영해 오른 기술주의 평가부터 낮아지고요. 그 영향을 삼성전자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국채금리가 진정되고 달러까지 약해진다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자산에는 한결 편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내일 삼성전자 장전 분위기가 좋아 보여도 금리와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면 한 번 더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유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반도체만 보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유가가 급등하면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라 부담이 커집니다. 무역 수지와 물가의 부담이 생기고요.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금리 인하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
유가가 높은 수준에 있다고 무조건 시장이 더 빠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승 속도예요. 이미 많이 오른 유가가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않고 진정된다면 시장은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장 동안 유가가 다시 급등했다면 내일 코스피와 삼성전자도 시초가부터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외 시장을 봤으면 이제 아침 8시 30분 이후 예상 체결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가 크게 높게 나오면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바로 매수 주문부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사흘 동안 거래하지 못했던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예상 체결가가 실제 수급보다 과장될 수 있거든요. 8시 40분에는 높게 보였다가 8시 55분에는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예상 체결가보다 8시 50분 이후에도 그 가격이 유지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매수 잔량이 계속 남아 있는지, 매도 잔량이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는지, 예상 거래량이 평소보다 얼마나 많은지도 같이 봐야 하고요. 또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만 따로 보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와 코스피 200 선물도 같이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만 강한데 선물은 약하다면 개별 저가 매수 주문이 몰린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코스피 200 선물이 모두 함께 강하다면요, 그건 한국 반도체와 대형주 전체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내일은 휴장 동안 쌓인 해외 변수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날이라서 한 종목의 예상 체결가보다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상 체결가가 크게 낮게 나온다고 바로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반대예요. 사흘 동안 쌓인 불안과 반대 매매 우려가 장전 호가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이 열린 뒤에는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접을 수도 있고요. 낮은 시초가를 기다리던 현금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장전 예상 체결가는 투자자들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숫자지 실제 바닥을 확정해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진짜 판단은 9시 장이 열린 다음부터 해야 합니다. 9시가 되면 첫 번째로 볼 건 시초가가 아닙니다. 시초가를 만든 뒤 첫 15분 동안 그 가격을 지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다들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락에서 물린 투자자들도 그 반등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초가가 높아지면 본전 근처에서 팔려는 물량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뒤 시가를 깨지 않고 첫 고점을 다시 넘어서는지 보셔야 합니다. 시가를 지키면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거고요. 시가를 깨고도 계속 회복하지 못하면 반등을 이용한 매도가 더 강한 겁니다. 반대로 개파락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도 바로 공포에 던지시면 안 됩니다. 휴장 동안 쌓인 해외 악재를 시초가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가격이 실제보다 과하게 낮게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파락 뒤 중요한 건 최근 저점을 깨느냐가 아니라요, 깨진 저점을 얼마나 빨리 다시 회복하느냐입니다. 시초가가 낮게 형성됐는데 15분 안에 전일 저가를 다시 올라오고 거래대금까지 붙는다면 시초가에 나온 매도를 누군가 강하게 받아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전일 저가 아래에서 계속 눌리면 기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할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방향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해외 호재와 악재가 서로 상쇄돼서 시초가에 큰 방향이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요. 이때는 첫 15분의 거래대금을 보셔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확 늘면서 고점을 높이면 기다리던 자금이 매수 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없이 천천히 밀린다면 강한 매도보다는 매수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일 수 있고요.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저점을 낮춘다면 실제로 큰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하락이라도 거래대금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개장 직후에는 개인 순매수보다 외국인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개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는 뉴스가 나오면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외국인입니다. 다만 장마감 뒤 나오는 최종 순매수 금액만 기다리면 너무 늦죠.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밀릴 때 외국인이 받아주는지, 가격이 오르는데도 계속 따라붙는지, 처음에는 팔다가 어느 순간 매수로 돌아서는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상승할 때 잠깐 사고 조금만 밀려도 다시 던진다면 아직 단기 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현물보다 더 먼저 움직이는 게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이걸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조금 샀다고 안심했는데 코스피 200 선물을 대규모로 팔고 있다면 지수 전체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선물 매도는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전자와 다른 대형주의 현물 매도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진짜 좋은 흐름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물 매도까지 줄어들거나 매수로 돌아서야 합니다. 현물과 선물이 함께 움직여야 수급 전환에 힘이 생깁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숫자 하나만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라고 다 같은 매수가 아니거든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차익 거래가 있고요. 지수 바스켓이나 대규모 펀드 자금이 움직이는 비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는데 프로그램 전체는 계속 매도라면 개별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매수가 삼성전자뿐 아니라 금융, 자동차, 조선 같은 코스피 대형주로 같이 번진다면요. 그때는 지수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움직임도 비교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크게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HBM 선두주에만 단기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일 수 있어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계속 흔들리는데 삼성전자가 저점을 지킨다. 그러면 최근 과하게 빠진 삼성전자 쪽으로 방어 자금이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두 종목이 함께 반등하면서 코스피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한 종목의 반등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전체의 공포가 완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가 같이 움직인다면 삼성전자 전체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주만 갑자기 강하고 우선주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수와 선물에 연결된 단기 매수가 보통주에만 몰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면 배당과 안정성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우선주 하나로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주의 상승이 얼마나 넓은 자금에서 나온 건지 확인하는 보조지표로는 쓸 수 있습니다. 9시 30분 정도가 지나면 첫 고점과 첫 저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시초가보다 첫 눌림을 보셔야 합니다. 개장 직후 급등하는 건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공매도 물량을 되사는 숏커버와 시초가 저가 매수만으로도 강하게 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반등 뒤 다시 눌릴 때 이전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서 버틴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도 물량이 줄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첫 반등이 나온 뒤 바로 첫 저점을 깨버리면 아직 매수세가 시장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방향은 첫 상승보다 두 번째 눌림에서 더 정확하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면 장 초반 주문 굴균형이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그때부터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장 초반에는 공매도 환매나 단기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매수가 찍힐 수 있어요. 그런데 10시 이후에도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사고 선물 매도까지 줄인다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시에 샀던 외국인이 10시부터 다시 물량을 내놓으면요. 첫 반등은 오래 들고 가려는 매수가 아니라 빠르게 사고 파는 단기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코스피가 오르는지만 보지 마시고 상승 종목 숫자도 보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은 대부분 빠진다면 지수는 빨간색이어도 시장 전체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두 종목만 올라가도 지수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거든요. 진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려면 반도체에서 시작된 매수가 금융과 자동차, 조선, 소비재 같은 다른 업종으로 번져야 합니다. 상승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고 하락 종목 수가 줄어들어야 체감 시장도 같이 살아납니다. 코스닥도 같이 봐야 됩니다. 코스피 대형주만 오르고 코스닥은 계속 밀린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자금이 돌아온 게 아니라 유동성이 좋은 대형주에만 잠깐 피신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저점을 높인다면 시장 전체에 강제 매도가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코스닥 테마주만 급등하고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약하다면 그건 또 다릅니다.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단기 자금이 작은 종목으로 잠깐 이동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오전 11시 전후에는 환율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장전 환율만 보고 끝내면 안 돼요. 코스피가 반등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고점을 높인다면 외국인이 한국 자금 전체를 다시 담는 흐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코스피는 아직 약한데 환율이 먼저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외국인의 위험 축소가 둔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보다 환율이 먼저 안정 신호를 보여줄 때도 많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할 때 환율도 같이 내려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어드는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오전 고점 가까이에서 거래량이 줄고 옆으로 버틴다면 매도자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가격이 높은데도 팔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죠. 반대로 오전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매수자들이 아직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사실보다 그때 가격이 고점 쪽인지 저점 쪽인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오후 1시가 넘어가면 다시 해외 시장에 새로운 움직임이 들어옵니다. 오전에는 휴장 동안 이미 끝난 미국장 종가를 반영했지만 오후에는 월요일 밤 열릴 미국 시장의 선물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미국 지수 선물이 오전보다 약해지면 삼성전자 상승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 선물이 강해지고 환율까지 내려가면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고점을 시도할 수 있고요. 내일은 오전 분위기가 좋았다고 오후까지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후 2시 이후입니다. 최근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장 후반 프로그램과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주문이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오전에 강하게 올랐던 삼성전자가 오후 2시부터 계속 밀린다면요. 장 초반 매수보다 장 후반 기계적인 매도 압력이 더 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도 삼성전자가 오전 저점을 깨지 않고 버틴다면 큰 물량을 누군가 받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전 반등보다 오후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오후 2시 이후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고점을 높이면 가장 좋은 흐름입니다. 오전에 샀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단기 자금이 아니라 종가까지 가져가려는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요. 여기에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까지 같이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반등의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데 저점을 낮춘다면 아직 큰 매도 물량이 남아있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늘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장 마감이 가까워지면 삼성전자가 당일 고가와 저가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감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마감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중에 크게 밀렸다가 종가를 고가 근처에서 끝냈다면 매도 물량을 대부분 소화한 겁니다. 반대로 장 초반 크게 올랐는데 종가에는 저가 근처까지 내려왔다면 상승 출발을 매도 기회로 이용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등락률보다 종가의 위치가 다음 거래일 흐름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시호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각종 지수와 상장지수 펀드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계적인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장중에는 잘 버티다가 동시호가에서 갑자기 밀리고 거래량이 폭발한다면요. 패시브 자금의 비중 축소나 프로그램 매도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시호가에서 큰 거래가 들어왔는데 가격을 지키거나 오히려 올라간다면 대규모 매도 물량을 누군가 받아간 겁니다. 월요일장의 마지막 답은 3시 20분이 아니라 3시 30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도 하루 만에 바닥이 확인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급락 뒤 첫 반등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공매도 환매도 들어오고요. 낙폭이 크다고 판단한 단기 매수도 몰립니다. 그런데 진짜 확인은 화요일에 나옵니다. 월요일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지 않는지, 월요일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버티는지, 외국인 매수가 다음 날에도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월요일은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추세 전환까지 확정해주는 날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요일 삼성전자가 크게 밀렸다고 상승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최근 저점을 잠깐 깨더라도 종가에 다시 회복하면 마지막 투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 남아있던 반대 매매와 손절 물량이 한꺼번에 소화된 거죠. 그런데 거래량도 별로 없이 저점을 깨고 종가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면요. 그건 매도자가 너무 많아서라기보다 아직 그 가격에서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락폭보다 저점 회복 여부와 거래대금을 같이 봐야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일 장전 예상 체결가만 보고 주문을 미리 크게 넣지 마세요. 사흘 동안 쌓인 주문 때문에 시초가가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은 장이 열린 뒤 최근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하면서 작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이 돌아설 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물량은 오후 프로그램 매도를 소화하고 종가가 고가 근처에서 만들어질 때까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바닥을 정확하게 맞히는 것보다 틀렸을 때 다시 대응할 수 있게 자금을 남겨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은 시초가에 감정적으로 비중을 바꾸지 마세요. 개파락을 보고 겁이
겁이 나서 던졌는데 바로 회복할 수도 있고요. 갭 상승을 보고 안심해서 물을 탔는데 오후에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현물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첫 30분은 시장이 쌓인 주문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분들은 주가 방향보다 계좌가 어느 가격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을 사용한 분들은 내일 아침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보다 담보 비율부터 확인하세요. 최근 급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졌다면 작은 추가 하락에도 위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반대 매매 기준과 주문 시점도 다를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결국 반등할 거라는 생각만 믿고 계좌 위험을 방치하면 반등이 나오기 전에 주식이 먼저 강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종목의 변동을 버틸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레버리지 상품도 삼성전자 본주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원래 가격을 회복한다고 해도 레버리지 상품이 같은 비율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급락과 반등이 반복될수록 일간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내일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해도 내가 가진 레버리지 상품이 실제 손실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본주 전망이 맞는 것과 레버리지 상품을 계속 보유하는 건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종목 수만 세시면 안 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환율과 같은 미국 반도체주, 같은 코스피 선물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이닉스와 장비주,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까지 합치면 실제 반도체 비중은 계좌의 절반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처럼 시장 전체 변동이 큰 날에는 종목별 전망보다 계좌가 같은 방향으로 얼마나 겹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에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요.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월요일처럼 시초가부터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날에는 기준 없이 화면만 보고 있다가 가장 불리한 가격에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의 잔고 화면만 올리면 되고요. 종목명과 평가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종합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요.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률이 가장 큰 종목보다 실제 투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종목부터 점검해야 할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 비중은 적어 보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도체 종목이 여러 개 겹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와 현금 비중, 손실 구간을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단가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랩,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삼성전자에서 볼 순서를 마지막으로 다시 잡아드릴게요. 장전에는 미국 반도체주와 원달러 환율을 보시고요. 개장 직후에는 갭 상승인지 갭 하락인지보다 시초가와 최근 저점을 지키는지 보셔야 합니다. 오전에는 외국인 삼성전자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요. 오후 2시 이후에는 프로그램과 레버리지 리밸런싱 물량을 삼성전자가 받아내는지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동시 호가 거래량과 종가가 당일 고가, 저가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내일 삼성전자 방향은 9시에 찍힌 첫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쌓였던 매물을 오후 3시 30분까지 누가 받아내느냐가 진짜 답을 보여줄 겁니다.